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제일 시급이 뭐 짜고 뭐 지역이 만약에 강남구면 같은 편의점이라도 좀 시급을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캐나다는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포트맥머리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시급이 비싼 곳 중에 하나였어요. 시간당 20불 이상을 항상 받았고, 그리고 오버타임을 하면 30불, 그래서 되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동네마다 물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 같은 경우는 전 알버타주에 포트맥머리가 있으니까 거기는 주세가 없거든요. 국세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질문이 PPT에 보시면요, PPT 내용 중에 하나에 보면 시급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주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는 PPT 내용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보신 팁 중에 하나가 텍스 부분이라고 하는 세금이요, 각 주별로 틀려요.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국가긴 한데요, 각 주별로 따로따로 운영이 돼서 최저임금이 틀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퀘벡 쪽 얘기 좀 들었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근데 퀘벡이 아까 9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있을 때 8.5불에서 9불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일은 힘든 일 하시면 많이 벌어요. 이렇게 네 여기 계신 분처럼 포트맥머리 가서 뭐 3D 직종에 근무하시게 되시면 그만큼 많이 버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 풀서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최저임금이나 가끔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팁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보상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판매직에 지원을 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부엌에서는 이제 부엌 일이라서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빵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게 정말 우리 가족 뭐 4명 먹는 거 만들면은 밀가루도 얼마 안 들고,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지하에서 막 밀가루 포획절도 가져야 되고,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경우에는 시작이 9.5불이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뭐 10불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사실 그 주인이 이미 저를 인식하기에 제가 여행하는 사람인 걸 알았고 짧게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급을 올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9.5불 받아서 중간에 근데 이제 뭐 되게 좀 많이 일하고 오래 일할 때 오버타임에 대한 그런 계산을 되게 철저히 해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당도 다 받고 또 나올 때도 퇴직금 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일에서 돈을 얼마나 버냐는 정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네, 힘든 일 하시면 돈 많이 버는 건 어느 나라에 가든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잠깐 보충을 하자면요, 진짜 힘든 일하면 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많은데요. 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은행을 갔는데 어디서 일하냐고 물어봤었어요. 은행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도 3D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처럼 뭐 8시 열어가지고 밤 8시에 닫고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은행 직원이 저한테 너 어디서 일하냐고, 나 거기서 일할 수 있는데. 제 친구, 거기서 만났던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용접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용접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막 시간당 40불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기가 편하게 한국에서도 전문 직종은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희소하고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력들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그 직종별로는 알아보셔야 되겠지만은 일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힘든 일을 피하고 싶으시겠지만은 만약에 정말 돈이 목적이시라면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투자 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영어 어학 분야수 같은 경우는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공짜로 불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전에는 불어학교 다니고 오후에 하루에 한 5시간 일을 하고 주말에 하루 쉬고 주말에 하루는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생활은 여유롭게 돼요. 근데 이제 여행 경비를 모으기는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아껴 살아서 여행을 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면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할리파스 쪽에서 이제 투잡을 뛰어서 돈을 정말 왕창 벌었어요. 왕창 벌어서 대신 여행을 정말로 마음껏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돈을 어떻게 쓰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을 얼마나 할 건지 정말로 일에만 목적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뭐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공부랑 병행이 돼서 좀 그랬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자기 계획에 따라서 일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템포 쉬려고 지금 질문사항 하나 저희가 설명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체류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워킹 후반부에 다른 나라 또는 도시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권이나 뭐 티켓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질문을 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 티켓은 캐나다 자체 사이트가 몇 개 있습니다. 유명한 데가 뭐 웨스트젯이라든지 뭐 expedia.ca라든지 캐나다 자체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을 이용하시면 제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계획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카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한국 카드 안 먹힙니다. 북미권에서 발급한 비자 카드로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마스터카드인데 캐나다에서만 발급한 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행센터 보면은 되게 많거든요. 플라이트 센터라든지 관련된 여행사 티켓만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나는 영어가 자신이 없다. 그럼 한국어 가능한 여행사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시면 되게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킹 기간 중에 패스월이나 뭐 다른 관련된 이수해서 하실 수 있으시면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 꼭 하시고 가세요. 한국이 어학원 중에 제일 비싼 데가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월스트리트에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 학원이 있어요. 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학원을 다니셔도 한국이 쌉니다. 어학연수 지금 테솔 요거 과정 가기에서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 미리 선행돼서 들어야 되는 수업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들었다. 그러면 한 달에 학원비만 한 200만 원 잡으시면 돼요. 학원비만. 그러니까 돈을 아끼실 수 있는 조언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국에서 꼭 영어 공부를 하세요. 시간이 없다. 변명입니다. 나 영어 실력이 안 된다. 변명입니다. 테솔 과정을 들으시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꼭 공부하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영어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가가 테솔을 딸 수 있는지 말지가 있기 때문에 테솔 시험 직접 본인 당일 가는 날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묶어서 뭔가 더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돈이 남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요. 체류 비용 부분은 얼마나 정도 갖고 가셔야 될까?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워킹으로 가는 분이 있고요. 워홀러인데 학생 비자 형식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여행만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워킹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50만 원 들고 온 분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50만 원 들고 와서 백패커에서 일자리 찾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노가다판 가서 일하십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노가다판 굉장히 저렴하죠. 거기 가서 일하시면 시간당 20불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 많이 갖고 오시는 부유한 분들 계세요. 맥시멈 제가 본 것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오신 분 중에 3천만 원 들고 오신 분 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습니까? 여쭤봤습니다. 친척분에 유학원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비자 대신해서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선행해서 먼저 가서 수업을 듣게 되면 약간 손해보거나 가격적으로 뭐 좀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있는데, 현지에서 친척분이 유학원을 하고 계신다. 자기는 돈만 들고 오면 되고 비자만 받아오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제 비용은 자기가 얼만큼 들고 와야 되느냐, 그거는 있는 만큼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돈이 있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많아요. 뭐 돈이 없으면 당장 도착하자마자 진짜 50만 원 있으면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돈이 좀 많다, 뭐 한 3천만 원 들고 왔다, 그러면 일단 차부터 구입하시죠. 열심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